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슬개골 골절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해요.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본인 또는 가족분께서 슬개골 골절을 진단받으시고 치료를 받고 계신 와중이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시간은 슬개골 골절을 당했을 때 일부 환자분들께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 또는 골절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러진 뼈가 다시 붙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 불유합이라고 불러요. 부러진 뼈가 잘 붙을 것이냐? 이는 골절을 당하신 모든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모든 골절은 불유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슬개골 골절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 연구들에서 슬개골 골절의 불유합 가능성은 1% 내외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적지만 분명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죠. 큰 충격을 받아서 심하게 분쇄된 골절, 그리고 개방성 골절 같은 상황에선 불유합의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특히 개방성 골절이 문제인데요. 일단 개방성 골절이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개방성 골절이란 골절된 곳의 피부가 손상되거나 찢어져서 골절된 뼈가 외부로 노출되거나 연결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부러진 뼈가 바깥 공기 냄새를 맡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방성 골절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골절이란 뜻이기도 하고, 또한 외부의 세균 등에 오염된 골절이란 뜻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런 개방성 골절에서는 약 7%에서 뼈가 붙지 못하고 불유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유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환자분께서 통증이 있고 심한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면 추가적인 수술을 통해 뼈가 붙도록 유도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릎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슬개골 골절 환자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경험하시게 되는 현상이에요. 골절 후에 수술을 했건 안 했건 일정 기간 깁스를 하고 무릎을 고정시키게 되죠. 이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재활을 시작하면 거의 모든 환자분들은 무릎이 마치 돌덩이처럼 뻣뻣한 느낌을 가지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관절의 뻣뻣함을 풀어주는 재활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시간적 여건이 되신다면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환자분 스스로 관절의 뻣뻣함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선 과거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니 이를 밑에 고정 댓글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릎 앞 통증과 근력 감소입니다. 통증과 근력 감소를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 이 둘이 함께 갈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슬개골이 골절되면 일정 기간 다리에 깁스를 하면서 다리에 힘을 주어서 활동하는 것이 제한되죠. 그러면서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게 됩니다. 물론 치료해 주시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필요한 하체 운동들을 교육시켜 주실 거예요. 하지만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근력 저하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다리를 들고 무릎을 펴는 힘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근력 저하는 무릎 앞 통증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같이 경사진 곳을 오르내릴 때 무릎 앞이 막연히 아픈 느낌이 드실 텐데요. 그게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근육의 힘을 다시 강화시키고 그를 통해 무릎 앞 통증과 불편감을 줄이기 위한 재활 치료가 중요한데요. 도움이 되실 운동은 과거 슬개 대퇴 동통 증후군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어서 역시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 외상성 관절염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슬개골과 그 뒤에 있는 허벅지 뼈 사이의 관절, 즉 슬개퇴퇴 관절이라고 하는 곳에 발생하는 관절염이에요. 앞서 근력 저하 때문에 무릎 앞 통증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력 운동 제한을 열심히 하셔서 근육이 잘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무릎 앞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분들이 분명 계세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골절 때문에 슬개골 안쪽 연골, 즉 물렁뼈가 심하게 깨지면서 울퉁불퉁해지고 그 때문에 관절면의 마찰이 커지면서 연골이 닳게 되는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겁니다. 이 외상성 관절염은 관절을 침범한 골절인 경우 어느 정도는 항상 발생하게 되는데요. 처음 다쳤을 때 관절면이 얼마나 심하게 깨졌느냐에 따라 관절염의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심하게 분쇄된 골절이라면 아무리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외상성 관절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감염입니다. 감염이란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고 곪는 현상을 말하죠. 이는 수술을 해야 하는 슬개골 골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슬개골 골절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할 확률은 2%에서 많게는 10%를 봅니다. 아무리 무균적으로 꼼꼼하게 소독하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감염의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이는 피부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피부 상재균의 영향, 골절 주변의 심한 연조직 손상으로 인해 혈류가 감소하고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원인 때문인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개방성 골절의 경우 감염의 위험성은 매우 높습니다. 만약 가벼운 세균 감염일 경우엔 다행히 항생제라고 하는 균 죽이는 약으로 잘 조절이 되죠. 하지만 항생제로 균이 잘 안 잡혀서 쉽게 이야기해서 골절 부위에 고름이 차는 안타까운 상황도 간혹 발생하는데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그 고름을 덜어내고 골절 부위를 깨끗이 하기 위한 2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슬개골 골절 후 겪을 수 있는 불편감 또는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왠지 겁이 나고 많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사실 상당수의 슬개골 골절은 큰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소수의 환자분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로 인해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번 시간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무사히 잘 치유되시길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